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동 지역에서 그 유스들이 흔히 말하는 고철이죠. 이 스틸을 가지고 여기서 애를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현재 한국민들이 많이 아는 것은 바그라프죠. 이제 바그라프도 있고 또 사칸 W6죠. 사칸 C6, 사칸 C6 이런 게 있는데 이 중동 사람들하고 이 거래를 할 때 이제 그 간섭과 상법적인 법률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바그라프는 좀 그런 점이 많이 없어요. 이제 바그라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니셜 오더를 뭐 10만 돈 한다. 그러면 이니셜 오더를 10만 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0만 돈 가져가기로 했으면은 보통 사오디는 이제 10개월을 이제 1년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져간 200만 돈에 대해서 뭐 SBLC를 리볼빙으로 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칸 더블식스 같은 경우에는 5만 톤 정도 트라이얼 오더, 이니셜 오더죠. 이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오더를 200만 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사칸 더블식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또 여기는 회사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바이어들한테 혹시나 트라이얼 오더만 주고 나머지 오더를 못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영상 애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발안서 200만 톤이 있으면은 200만 톤에 대해서 리볼빙 SBLC로 돌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리볼빙 SBLC라는 게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 셀러들이 리볼빙 SBS 이해할 때 여러분이 전혀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데 두려움이나 그런 어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 중요한 것은 트라이얼 오더, 뭐 사칸 더블리스 같은 경우는 5만 톤, 바그라프 같은 경우는 10만 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러한 유스레일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유스레일 50, 65를 이제 보통 1.2m로 커팅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뭐 현대 제어치다라든지 포체라 이런 데 납품을 하고 뭐 없어서 납품을 못 하는 것이지 1.2m 커팅을 해서 한국에 가져오면 얼마든지 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밴드 회사들이 행포를 부리더라도 어떤 큰 제철회사 같은 경우에는 밴드 회사가 행포를 부리고 그 어떤 프로덕트의 가격을 가지고 애를 매길 경우에는 바로 제철 본부에 전화를 하면은 그 본부가 바로 매입을 해줘 버려요. 밴드를 무시하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리볼빙 SBS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이 트라이얼 오더를 하지 않고 리볼빙 SBS로 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외교죠. 외교를 잘 해가지고 어떤 회사는 이니셜을 하고 어떤 회사는 트라이얼을 하는데 트라이얼 오더를 5만 톤에 10만 톤을 선적하고 난 이후에 리볼빙 SBS를 오픈해주는 이제 그쪽 여러분들 일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주로 보면은 뭐 바그라프도 마찬가지고 사칸 더블식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어트나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농간을 부려요. 뭐냐? 동시에 열어라. 트라이얼 오더를 열 때 트라이얼 오더 5만 톤에 10만 톤에서는 싱글로 그냥 SBS도 줄 수도 있지만 DLC로 열 수가 있거든요. 열 때 200만 톤에 대해서 리볼빙 SBS로 달라 뭐 20%를 열자든지 10%를 열자든지 15%를 열자든지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이 브로커들이나 에이전트나
인터미디의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자꾸 본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은 얼마든지 본부의 인터내셔널 세일즈 디파트먼트하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트라이얼 오더를 받고 나면은 트라이얼 오더가 선적을 하고 비엘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는 리볼빙을 열겠다. 그럼 10%를 연다. 15 보통 보면 이제 20%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협상을 하다 보면은 자 15%를 요구하는데 그럼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1억 불어치의 1년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올 뉴스레일의 가격이 있다. 총 토탈 콘텐츠에 대한 토탈 어마운트가 100 밀리언이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협상량에 따라서 20% 리볼빙을 열 수도 있고 15% 리볼빙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하고는 바그라프나 사칸 더블6하고는 물건을 가져오는 일단 이제 뭐 200만 톤, 200만 톤 계약이 딱 돼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뭐 200불이다. 그럼 1억 불. 그러면은 20%를 열 것 같으면 2천만 불의 SBLC를 리볼빙 SBLC로 여는 거예요. 어쨌든 기죽으시면 안 돼요. 2천만 번 이러면 돼. 2천만 그러니까 총 금액은 계약서 상에 200만 톤이지만은 그 10%에 해당되는 그 1억 불의 10%에 해당되는 20만 톤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어마운트에 대한 LC를 열면 된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에 해당하는 LC다. 뭐 20%에 해당하는 LC다. 그럼 이제 2천만 불 아닙니까? 2천만 불 LC를 SBLC를 바그라프나 사칸 더블에서 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BL이 나오고 우리 여기 뭐 포항이나 당진이나 여러분이 요구했던 그 이제 시프먼탄 배가 들어오죠.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은행에서 지불 결제에 대한 컨펌을 해주고 MT103가 나가게 되면은 그 2천만 불 SBLC는 그대로 또 살아나가지고 그 2천만 불 또 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총 계약서 상에 1억 불을 잡아놓고 20% 2천만 불의 SBLC를 주고 2천만 불 실어내고 한국의 디차지 포트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은행에서 컨펌 해주고 여러분이 엔드바이 받은 돈을 MT103으로 보내주면은 또 그 2천만 불 SBLC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리볼빙 SBLC 액면가 1억 불이 아니고 2천만 불로서 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대로 페이먼트 개런티로서 리볼빙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리볼빙 LC를 이제 할 경우에 드라프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리볼빙 LC를 보는 드라프트 나오는데 그 드라프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모니타이징 드라프트를 그냥 던져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드라프트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구를 하셔야 돼요. 리볼빙 계약을 따로 하고 리볼빙 계약의 콘트랙트 넘버가 반드시 거기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BLC는 본 콘트랙트 넘버 몇 번에 의해서 리볼빙으로 한다는 어구가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이제 신라의 그 세일즈 디파트먼트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드라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흔히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A라는 분이 우리 이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SBLC가 필요한데 좀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셀러가 진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셀러가 진짜 리얼 셀러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LC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좋고 열심히 잠 안 자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느냐? 셀러를 바로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성 셀러나 아니냐. 진성 셀러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그 셀러가 주는 리시빙 어카운트를 체크할 경우에는 진성이냐 아니냐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할 때 피듀시 어카운트를 꼭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기본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을 먹는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이 죽어가잖아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 설교의 메시지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야당의 대표가 자기의 사업 리스크에, 물론 판단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리스크의 전쟁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금 수재적 측면에서 여야와 날려진 대립의 각도만 세우잖아요. 이번 일본 원전수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저런 문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떤 국력을 밖으로 나타내며 국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는 거 못하잖아요. 원전수 오염수 문제가 한국에 닥쳐진 최대한의 위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만큼 또 최대한의 한국인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제금융 하시는 분들도 원자재나 이런 거 수출을 할 때 먼저 뭐를 봐야 되냐? 셀러를 보셔야 돼요. 셀러가 리얼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이 셀러가 프라임 셀러냐 아니면 세컨드 셀러냐 이걸 보셔야 돼요. 세컨드 셀러는 주로 보면은 DLC나 이런 걸 요구할 때, SBL 요구할 때 보면은 트랜스퍼를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자기들의 바란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요점 뭐냐? 리볼빙. 상대가 리볼빙을 이해할 때 여러분 당하지 말고, 리볼빙 그런 것은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총 매발 물건에 대해 가지고 내가 10%의 딜을 하느냐, 15%의 딜을 하느냐, 20%의 딜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맞는 페이스 밸류, 이제 우리 얼굴의 이제 가치식으로 뭐 SBLC의 페이스 밸류, 이거 뭐냐면 SBLC 어마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BL 페이스 밸류를 20%나 15%나 총 토탈 어마운트 1년간에 정해야 그것을 주고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내 하역 포트에서 내 은행이 컨펌해주고 엔드바이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MT103을 보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셀러를 제대로 파악하는 여러분의 안목을 길러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각자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거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정의와 이 나라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의 상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